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이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이 중동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었지만 이 지지라인은 뚫리지 않으면서 지금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다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간에 지나가고 있던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다.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약세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에서의 주요 경제 이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받나 싶었지만 이 부분을 빠르게 이겨내고 있죠.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았지만 그래도 이 증가폭이 최근 들어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이 팩트를 인지하고 나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개별적인 호재 소식들도 전해졌고 가장 중요한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도 리플도 이제 교차 항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죠. 그래서 이 새롭게 나온 소식들 그리고 이 호재 소식까지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새롭게 변수로 나온 만큼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 얘기로 돌아가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는 SEC와의 소송 이슈가 되겠고 SEC가 최근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 항소가 아닌 항소 통지서를 제출한 거였기 때문에 14일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까지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하는 건지 이 내용을 담은 폼 C라는 이 양식을 제출하면 공식 항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항소 통지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리플도 교차 항소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리플에서도 진행을 한 거죠. 이미 리플은 작년 약식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SEC가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데드 크로스 신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가능성이 남아있고 법적 승소 기대감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최근 또 새롭게 전해진 긍정적인 호재 소식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플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준비한 건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고 이게 상당한 호재 소식이다. 당시에 이게 시세에 반영되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거고 왜 호재 소식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리플의 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바로 영어로는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작은 바로 메타코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작년에 시작이 됐던 겁니다. 자, 상당히 당시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 방에 인수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때 충격적이었죠. 이 당시에 대차대조표상으로 리플이 가지고 있던 현금 비중이 꽤 높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바로 때려박아서 현금으로 이 기업을 인수한 겁니다. 당시에 이 메타코의 고객사들 몇몇도 이 시티그룹을 포함해서 세력급으로 평가받는 자본력을 가진 투자은행들이 많았는데, 자, 이 기업들이 하루 만에 리플의 고객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무려 나스닥도 리플의 메타코 인수를 축하한다라면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예전에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5개 광고까지 내걸 만큼 나스닥도 관심을 보였던 건데 그 이유는 바로 나스닥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고 나스닥 역시 커스터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는 리플과 나스닥의 연결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뭐 리플의 나스닥 상장 이슈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이 다음에 포트리스 트러스트라는 미국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규제 기관을 인수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그 부분이 중간에 틀어졌지만 곧 이어서 또 다른 수탁 기관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뭐길래 리플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2개의 인수를 진행하면서까지 투자를 진행한 걸까요? 자, 보시면요. 이 수탁 서비스라는 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암호화폐 커스터디 시장은 리플이 올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불과 한 달 전이죠. 이때도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커스터디 시장의 규모가 10조 달러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까 이 기사에서 조금 더 밑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통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자, 실물 자산 토큰화. 리얼월드 에셋이라는 RWA 코인에서도 한번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테마입니다. 이 관련 코인들이 급부상하는 이런 거 우리가 최근에 목격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블랙록 다들 들여보셨죠?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 그것도 뉴욕의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CEO가 바로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인데요. 비트코인이 작년 말부터 급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등을 만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한 그 기관이, 그 회사가, 그 기업이 바로 블랙록이었기 때문이죠. 블랙록은 그동안 수많은 ETF들을 신청했었지만 이 중에서 반려된 거는 한두 건 정도밖에 없을 만큼 이 승인율이 99%를 넘는 높은 승인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도 크고 이 업계에서는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블랙록이 신청했다라는 거에서 시장이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던 겁니다. 뒤이어서 이걸 승인시키고 나서 이더리움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이 기사도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받을 때쯤 나왔던 기사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승인을 받고 나서 블랙록은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바로 승인했고, 한쪽에서는 비트코인 외에는 이더리움도 승인받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당시에도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어떠한 방식을 써서도 이것도 승인받을 거다,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요. 결국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지금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레리 핑크가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자,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블랙록이 점찍은 게 바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거죠. 이 실물자산 토큰화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지금 저 멀리 미국에 있는 방을 하나 계약하고 싶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당연히 쉽지 않겠죠. 여기까지 가서 뭐 계약서를 써서 방을 통째로 계약해야 한다라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자, 이런 부동산까지 토큰화가 된다라면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미국에 있는 어떤 방 하나를 할 필요도 없죠. 이 한 평만도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먹거리, 그 시장 규모가 커질 거라는 거고, 무려 블랙록의 CEO가 이 부분을 점찍었고, 리플도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했고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오히려 추후에는 엄청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폼 C, SEC가 공식적인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이 서류인데요. 그래서 항소가 진행된다라는 이 변수, 물론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걸 제외하면 지금 최근에 XRP의 리플의 현물 ETF도 2개의 자산운용사에서 신청이 들어갔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해 안에 이번 4분기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도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그러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이 소식도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글로벌 가속화도 이뤄내고 있는 거고 이 수탁 서비스도 드디어 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정말 엄청난 상승 모멘텀들을 여럿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개별 종목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상승력을 억누를 수가 있고 반대로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이 상승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전망되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금리 인하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2번 더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물론 베이비 스텝이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고 다음 달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코인 시장은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지 해리스도 최근에는 본인의 입장을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인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채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고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비트코인, 우리 코인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해 4월엔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적용이 되면서 이 반감기가 적용됐다고 어차피 바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승한다. 대략 6개월 좀 지난 10월부터 이번 4분기부터 상승이 예상된다.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호재 소식들이 전부 4분기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패닉셀 할 때가 절대 아니고 또 급하게 추격 매수가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이번 4분기가 정말 큰 수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어질 상승장에서 우리가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비율을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이번에는 꼭 저와 함께 큰 수익 얻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구체적인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